안녕하세요.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에서 고3 정시 수능 수업 진행 중인 김은지 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작년 수능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수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의 특징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낮은 등급 컷이 제일 눈에 띄는 요인이었죠. 자, 87점과 85점입니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단 2점밖에 차이 나지 않다는 것, 그리고 80점대 중반 점수가 1등급 커트라인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고 6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양상을 띄었는데요. 지문 자체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능 특강 연계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총 연계율은 51.1%로 타 과목에 비교했을 때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최대의 연계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문학 3개 지문, 앞에 있는 독서의 원리를 제외하고 뒤쪽에 있는 3개 지문은요. 수능 특강이 그대로 나온 지문 2가지, 그리고 반 정도가 반영이 된 지문 1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비문학의 3개 전부 다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다. 올해부터 조금 특색이 있었던 건데요. 작년까지는 사실 이 정도로 비문학이 수능 특강과 연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수능 특강과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율도 높고, 그리고 미리 배울 것도 많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분명히 쉬운 시험이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지문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수능 국어의 킬링 파트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비문학에서 10번과 15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0번의 경우에요. 3점이고 이제 과학 지문에 보기여서 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보기 문제니까 3점이니까 어려워서 오답률 높을 수 있지. 그런데 15번이 3점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2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오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10번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10번을 못 풀었다, 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요. 우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기에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니 그것이 좀 어려웠던 파트고, 이 경우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이 지문 자체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뭐 한비자, 노자, 왕한석, 오징, 설해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지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는 것을 풀었어야 되는데 지문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임하다 보니까 이거를 고르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건 그만큼 지문에 있어서 독해 혹은 추리력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의 비문학 특징은요. 지문 자체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으니까요.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추론이 요구되다 보니까, 독해 플러스 추론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이제 판별이 된 두 문제를 같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입니다. 30번과 27번에 이제 오답률이 좀 있었던 편인데요.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인물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 또한 인물 중심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특징이요. 뭐 전반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 갑자기 누구 나오고 갑자기 누구 나오고 이 두 사람이 막 떠드는데 그 얘기 속에 과거 일이 숨어져 있거나 뭐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문학 소설을 읽으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고요. 다음 2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수필이 좀 어려웠습니다. 수필이 비연계로 나왔었고 지문에 있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작가의 이제 글쓴이의 생각이 너무 잘 드러난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수필의 글쓴이의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을 잘 비교를 분석을 해서 글쓴이만의 주장이 무엇인가, 글쓴이만의 특색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어려웠습니다. 언어 매체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재작년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합법과 작문에서는 이제 45번 문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합법과 작문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문제였던 이제 이 45번 같은 경우가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빚어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이지 않은 내용,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이 선지를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초고와 이 추가 수집한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어디 넣어야 할까를 알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평소에도 어려운 유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선지 자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유난히 더 판별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연도 수능이죠. 2025 수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연계율이 높아졌고 유난히 비문학에서 3개 지문이 전부 다 연계될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수능 특강 독서 최소 3회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풀 때는요. 그냥 가볍게 풀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나 그냥 뭐 심심하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남는 시간에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풀 때는 이제 오답 과정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채점해보고 틀린 거 다시 고쳐보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내가 이 정답을 왜 골랐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헷갈리는 지문들 있죠. 유난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 그런 지문은 핵심을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노트에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그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는 최소 3회를 풀어주시고요. 수능 특강 문학은 줄거리 파악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문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능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풀기보다는 이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고전시, 고전소설처럼 긴 애들 있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애들. 고전소설은 인물이 너무 많고 고전 가사 같은 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부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토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읽어놓고 미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국어의 핵심은 결국 독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문학에서 아까 어렵게 나왔던 문제 있죠.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심지어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또한 지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독해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파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래를 풀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화법 엄매든 전부 다 독해부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의 구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냥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구성을 1문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A, B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A, B를 비교 분석을 할 테니 내 머릿속에서는 그 비교 분석을 마인드맵으로 짜놔야겠다. 이런 식의 본인의 구성에 따른 머릿속 정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문의 본질부터 파악을 하세요. 비문학이면은 핵심이 무엇인지, 글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자기만의 구성을 따라서 전개를 하면 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이 보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읽어야 똑똑한 독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능 국어 커리큘럼은요. 100점 100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100 같은 경우에는 100% 국어 파악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의 본질을 파악하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이런 류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돼 라는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가장 기본,
문학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을 파악해주는 수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지금 약 2주차 정도를 남겨두고 이후에 100은 종강할 예정이고요. 이제 4월부터 들어가는 전 커리큘럼입니다. 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평가원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어떻게 본질을 파악하는지 배웠으니 여러 가지 기출 자료 보면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올해 예상 기출까지 풀어보면서 평가원 스타일 파악하고 이제 6월에 있을 올해 첫 번째 평가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평가원이 끝난 이후에는요, 6월부터 7월까지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100%로 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겠다. 6월 모의고사를 평가원에서 정보를 주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에서 배운 국어들을 활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에서 9월까지는요. 승입니다. 승리를 향한 마지막 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준 커리큘럼의 마지막은요.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한 번씩 정리하고 문학, 비문학 전부 다 정리하고 그러고 이렇게 1년의 커리큘럼이 마무리가 되고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강의 이렇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어는 정말 중요한 게요. 꾸준함이에요. 국어는 독해가 중요하지만 그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꾸준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의 꾸준함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매 시간 이제 오면은 과제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왜 안 했어? 이렇게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너는 이걸 조금 더 해야겠다. 오답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개별 보완점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빠른 진도로 막 쑥쑥쑥쑥 막 지문을 여러 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차근히 쌓아가는 수업입니다. 천천히 너네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중요한 건 여기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활발한 소통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던지면은 애들은 필기하기가 바빠요. 근데 필기를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대답 듣고 저번 시간 뭐 했지 복습해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가 이해하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 갑니다. 재미있는 수업 방식을 하면서 안 그래도 척박한 고3 생활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거부감 없는 수업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요. 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처음에 어려워서 저 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던 친구들도 확실한 성적 향상의 지름길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보완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이제 부모님들께 학습 피드백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뭐 어머님 얘는 이걸 안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이거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성적이 금방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제가 피드백을 직접 하면서 꼼꼼하게 개별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작년보다는 쉬운 난이도로 나오겠지만 여전히 올해도 추론과 독해가 가장 큰 중점이 될 시험입니다. 수능에서는요, 이제 사실적 이해를 비교하는 문제보다요, 추론을 하면서 조금 더 예상하고, 내가 조금 더 구성하고, 내가 조금 더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독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만의 구성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그 본질을 찾아주고 그리고 국어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도약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의 한 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의 고3 정시 수능 담당 강사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